박민수는 35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부산에서 IT 회사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해운대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는 일상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기에 회사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월급도 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러울 만한 삶이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매일 밤 귀가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산의 야경은 아름다웠지만 그 빛 사이에서 민수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그의 꿈은 세상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휴가 때마다 동남아시아 곳곳을 여행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소수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살아보고 싶다. 그의 꿈은 나날이 커져갔고 35살이 되던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을 챙겨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가 미쳤다고 말렸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캄보디아의 푸른 산과 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야 후회 없이 살자. 민수는 먼저 캄보디아에서도 시엠립 안에 도착해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지는 캄보디아 북부 고산지대에 위치한 크메르 마을이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며 들었던 이야기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캄보디아 북부 지역에 여성만 남아있는 크메르 마을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모두 전쟁으로 떠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마을이 정말 존재할까? 이 호기심이 그를 끊임없이 자극했고 결국 민수는 시엠립에서 만난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 캄보디아 북부 바탐방을 거쳐 더 깊은 산속으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마을이 있긴 하대요. 하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길도 없고 외부인에게 경계심이 강하다고 해요. 가이드 말에도 불구하고 민수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바탐방에서 오토바이를 한 대 구입한 후 그는 홀로 산길을 따라 깊숙한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이드는 어느 지점까지만 동행하고 그 이후로는 민수 혼자서 여정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정말 위험합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모르는 길이에요. 가이드와 헤어진 후 민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직후라 길은 진흙탕이 되어 있었고 오토바이 바퀴는 계속해서 미끄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민수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나무를 붙잡고 목숨을 구했지만 오토바이는 계곡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나무와 안개뿐이었고 더 이상 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의 마지막 외침이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민수는 따스한 모닥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낯선 오두막 안에 누워 있었고 그의 옆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다행이에요. 여성은 크메르 특유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한국어가 아닌 크메르 언어와 간단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를 구해주신 건가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반티 마을이에요. 우리 마을 사냥꾼들이 산에서 당신을 발견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더군요.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 다시 누워야 했습니다. 여성은 그에게 약초로 만든 차를 건넸다. 이걸 마시면 몸이 좀 나아질 거예요. 저는 소피아라고 해요. 마을의 약초 전문가죠. 민수는 차를 마시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국인이군요. 흥미롭네요. 우리 마을에 외부인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특히 남자는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소피아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마을은 여성들만 살고 있어요. 남자들은 거의 없어요.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가 찾던 바로 그 마을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오래전 내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징집되어 전쟁터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의 돌아오지 않았죠. 몇몇은 도시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요. 이제 우리 마을에는 할아버지 몇 분과 어린 남자애들만 남아있어요. 민수는 소피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민수는 몸 상태가 조금 나아져 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 소피아가 안내해준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다. 캄보디아 북부의 높은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은 약 52채 정도의 전통 가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노인들도 보였지만 청년 남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마을에는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남성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죠. 소피아의 설명에 민수는 더욱 놀랐다. 마을을 걷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수줍게 인사를 건넸고 어떤 이들은 속삭이며 웃었다. 외부인 특히 젊은 남성이 마을에 온 건 거의 12년 만이에요. 마을 중심부에 도착하자 마을의 지도자인 6비시세 여성 라나가 민수를 맞이했다. 그녀는 마을의 가장 연장자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했다. 우리 마을에 온 것을 환영해요. 한국 청년 소피아가 당신에 대해 말해줬어요. 몸은 좀 어떤가요? 민수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비록 가난하지만 손님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특히 당신처럼 위험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죠. 민수는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점점 매료되었다. 여성들은 농사를 짓고 수공예품을 만들고 약초를 채집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다. 농사일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여성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예전에는 남자들이 했던 일이죠. 소피아는 민수에게 설명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공동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오랜 개발자라는 것을 설명했고 왜 캄보디아에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다. 저는 새로운 경험을 찾아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의 소수민족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한국은 정말 발전된 나라로 들었어요. TV에서 한국 드라마도 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부지런하다고 하더군요. 젊은 여성 한 명이 말했다. 민수는 웃으며 한국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식사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민수는 몸 상태가 더 나아져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돕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마을의 전기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마을에는 작은 수력 발전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가 불안정했다. 제가 이것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대학에서 전자공학도 배웠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발전기를 수리했고 마침내 마을 전체에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능력에 감탄했고 민수는 점점 마을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민수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소피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민수는 마을에 머무는 동안 여성들이 만드는 수공예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아름다운 직물과 자수 제품을 만들었지만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건 정말 아깝네요.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온라인 마케팅과 판매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해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수공 예품의 사진을 찍어 올렸다. 그리고 SNS를 통해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우리 제품이 세상으로 알려질 수 있다니. 여성들은 민수의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점점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민수는 그들에게 협동조합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고 모든 수익은 공정하게 분배되었다. 우리 함께 반티 협동조합을 만들어 봐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라나은 이 제안을 듣고 큰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모여 민수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처음에는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대부분의 여성들이 협동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민수 씨,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것은 정말 행운이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함께 일해요. 라나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8주가 지나자 마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성들은 더 열심히 일했고 수입도 점점 늘어났다. 민수는 그들에게 품질 관리 디자인 개선,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지식을 가르쳐 주었고 여성들은 빠르게 배웠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변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피아가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 말했다. 그들은 마을 근처 강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에요, 소피아. 이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죠.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민수 씨, 우리 마을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민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어떤 문제인가요? 소피아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 마을은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젊은 남성이 없어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또래 거래 여성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있죠. 민수는 그제서야 마을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게 되었다.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라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반겨준 이유가 소피아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많은 여성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어려워서. 민수는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민수의 손을 잡았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마을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혹시 마음이 있다면.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소피아의 말을 떠올렸고 마을의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떠나온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라나를 찾아갔다. 라나 할머니 마을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나는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차를 대접했다. 우리 마을은 예전에는 2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겨우 130명 정도가 남았죠. 그중 대부분이 여성과 노인 어린아이들이에요. 결혼 정년기에 여성은 약 4,2명인데 그들은 배우자를 찾지 못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민수는 숫자를 듣고 놀랐다.
마음이 아프네요. 라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게다가 우리 크메르는 외부인과의 결혼을 꺼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우리 마을을 도왔고 사람들도 당신을 신뢰해요. 특히 한국인은 우리 크메르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이 마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이곳에서의 삶이 그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이 마을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나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저녁 마을 회의를 열겠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논의해봐요.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큰 회의가 열렸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고 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다. 라나는 마을의 현 상황과 민수가 마을에 끼친 바를 설명했다. 민수 씨는 우리 마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을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여러분의 마을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여러분의 친절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머무르며 마을을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마을의 일원이 되어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민수의 말이 끝나자 마을 여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일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어떤 방식으로 도우실 생각인가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마을에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리고 라나가 앞으로 나섰다. 민수 씨,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제가 여러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함께 마을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건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고 저도 진심으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일부 연장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라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모두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해요. 내일까지 각자 생각해보고 다시 모여서 결정합시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잠시만요. 지금부터 나올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든 감동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놀라운 비밀도 공개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수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가 한 제안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 지난 몇 주간 이 마을에서 지내며 그는 이곳의 따뜻함과 공동체 정신에 진심으로 매료되었다. 부산의 빠르고 차가운 삶과 달리 이곳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원하는 것일까? 밤새 고민하던 민수는 아침이 되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의미 있는 삶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 마을을 되살리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다음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는 전날보다 훨씬 진지했다. 라나가 회의를 시작했다. 어제 민수 씨의 제안에 대해 모두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우리의 결정을 내릴 시간입니다. 먼저 결혼 정년기 여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씩 마을의 젊은 여성들이 앞으로 나와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대부분은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저는 민수 씨를 신뢰해요. 그가 우리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고 저는 그와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20대 중반의 여성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중 한 명으로 수공예 기술이 뛰어났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마을은 후손이 필요해요. 민수 씨와 함께라면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0대 초반의 여성 비비아나도 의견을 더했다. 그녀는 약초 전문가로 소피아와 함께 마을의 의료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여성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티나가 말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어린 여성 중 한 명이었다. 의견을 모은 결과 사모 2명의 결혼 정년기 여성 중 30명이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나머지 12명은 더 생각해 보거나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나는 결과를 모두에게 알리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민수 씨 들으셨죠? 30명의 여성이 당신과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책임입니다. 정말 확신하시나요? 민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신합니다. 저는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여성을 존중하고 마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우리 크메르의 전통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고 마을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장로회의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날 마을의 연장자들이 모여 긴 회의를 가졌다. 그들은 민수의 제안 마을의 현 상황, 그리고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침이 돼 라나가 결정을 발표했다. 우리는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결혼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민수 씨는 크메르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셋째, 모든 아이들은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고 민수 씨는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했다. 저는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모든 여성과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함께 마을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이다. 결혼식은 크메르의 전통에 따라 진행되었다. 민수는 크메르의 전통 의상을 입고 30명의 여성들과 한 명씩 차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각 결혼식은 4일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쁜 일이 있네요. 라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마을의 다른 노인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에게는 마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것이다. 결혼식이 모두 끝난 후 민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협동조합의 대표로서 마을의 경제를 이끌었고 동시에 30명의 아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다. 30명의 여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마을의 일을 관리하는 것 모두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점점 적응해 나갔고 마을 사람들과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진정한 집이라고 느껴집니다. 민수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소피아는 그의 첫 번째 아내였고 가장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좋은 소식이 하나둘씩 들려오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엘레나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이어서 비비아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도 임신 소식을 전했다. 마을은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우리 마을에 곧 아기들이 태어날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성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축하했다. 민수도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제가 정말 아버지가 되는 거군요. 그것도 여러 아이에. 민수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소피아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은 좋은 아버지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울 거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그는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안정시켰고, 동시에 임신한 여성들을 돌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여성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도시에서 의사를 초청하기도 했다.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임신 9개월 차인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배는 이제 꽤 불러 있었고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아니에요, 엘레나. 이건 우리 모두의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을 뿐이죠.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마침내 첫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왔다. 엘레나가 진통을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긴장과 기대 속에 기다렸다. 도시에서 초청한 의사와 마을의 전통 산파들이 함께 출산을 도왔고 민수는 엘레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힘내요. 엘레나 곧 우리 아이를 만날 수 있어요. 긴 진통 끝에 마침내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마을에 드디어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민수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보았고 그 작은 생명체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느꼈다.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엘레나가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희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좋겠어요. 크메르 언어로 희망은 뭐라고 하나요? 프놈이라고 해요,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죠. 엘레나가 대답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프놈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의 첫 아들 프놈. 엘레나의 출산 이후 다른 여성들도 차례로 출산을 시작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비비아나도 딸을 낳았고 이어서 다른 여성들도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마을은 신생아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가 되었다. 이제 우리 마을에 미래가 생겼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라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마을의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마을의 지도자로서 더욱 바빠졌다. 그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했고 각 아이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동시에 그는 협동조합을 통해 마을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켰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해요. 그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민수는 마을 회의에서 제안했고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수익을 이용해 마을에 작은 학교를 지었고 도시에서 교사를 초청했다. 또한 의료시설도 개선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1년이 지나자 마을에는 순무이 바무르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남자아이 15명, 여자아이 12명이었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민수는 이제 26명의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가끔은 부산에서의 제 과거 삶이 꿈만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진짜 삶이라고 느껴집니다. 민수는 소피아에게 말했다. 그들은 함께 아이들이 놀고 있는 마을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마을은 이미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소피아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었던 것 같네요. 2년이 더 지나자 민수와 그의 아내들 사이에서 총 4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마을은 이제 활기찬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났다. 민수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고 그의 아내들도 서로 협력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우리는 하나의 큰 가족이에요. 서로 돕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죠. 민수는 종종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언어도 가르쳤고 동시에 크메르의 전통과 가치관도 존중하도록 교육했다. 아빠, 우리는 왜 다른 가족들과 달라요? 어느 날 민수의 맏아들 푸놈이 물었다. 그는 이제 5살이 되었고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 푸놈.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형제 자매가 있지, 그리고 그것은 아주 특별한 축복이란다. 민수는 아들에게 설명했다. 푸놈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저는 우리 가족이 좋아요. 많은 엄마와 형제 자매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푸놈의 순수한 대답에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박민수와 반티마을 여성들이 함께 만든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랑과 협력으로 마을을 되살린 여정입니다. 30명의 여성과 40명의 아이로 이루어진 대가족의 삶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이런 독특한 공동체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